여러분, 인공지능이 가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를 아주 오래된 기술이 해결하고 있다는 거 좀 역설적이지 않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흥미로운 이야기, 아날로그 AI의 놀라운 귀환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무려 300년 전으로 가서 한 수수께끼를 풀어야 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바로 이 오래된 문제가 컴퓨팅의 미래를 여는 열쇠를 쥐고 있거든요. 때는 1696년 수학자 요한 베르노이가 이런 유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최단 강화곡선 문제인데요. 자, A에서 B로 가장 빨리 가려면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직관은 어떤 답을 가리키고 있나요? 놀랍게도 정답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그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이클로이드라는 처음엔 가파르게 떨어져서 속도를 확 붙이는 그런 곡선이었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아이작 뉴턴이 이 복잡한 문제를 단 12시간 만에 풀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수수께끼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아주 명확해요. 가장 짧은 거리가 항상 가장 빠른 길은 아니라는 거죠. 이 인용구 정말 멋지지 않나요? 베르누이가 뉴턴의 익명 답안을 보고 사자는 발톱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했다죠. 뉴턴의 천재성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 자체가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의 핵심을 관통하는 비유가 됩니다. 뭐냐면 가장 직접적인 경로가 항상 가장 빠르거나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역사적인 수수께끼에서 컴퓨팅의 첫 번째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죠. 물리학 법칙 자체가 바로 컴퓨터였던 그런 시대 말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870년대부터 시작된 아날로그 컴퓨팅의 역사가 쭉 보이죠. 하지만 1950년대 디지털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 후로 아날로그 기술은 거의 70년 동안 박물관의 유물처럼 완전히 잊혀졌어요. 그런데 아날로그가 왜 다시 주목받고 있을까요? 기술 자체가 갑자기 엄청나게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디지털 컴퓨팅이 가진 근본적인 약점이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수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차트를 보시면 문제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왼쪽에 보이는 저 작은 막대, 저게 바로 실제 연산에 드는 에너지 비용입니다. 정말 작죠? 그런데 오른쪽에 저 하늘 높이 솟은 막대를 한번 보세요. 저게 바로 메모리에서 프로세서로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데 드는 에너지입니다. 이제는 이 데이터 이동 비용이 실제 계산 비용보다 수백, 수천 배나 더 커졌어요. 이건 엄청난 비효율이죠? 945테라와트시. 이게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예측한 2030년 데이터 센터의 연간 전력 소비량입니다. 상상도 안 가는 숫자죠? 이 엄청난 숫자는 AI가 만들어낸 에너지 위기가 지금 얼마나 시급하고 또 거대한 문제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날로그 컴퓨팅은요, 바로 이 데이터 이동 문제를 물리학 법칙을 이용해서 아주 우아하게 피해가거든요. 아날로그 연산의 기초가 되는 핵심 개념이 바로 컨덕턴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저항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전류를 얼마나 막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컨덕턴스는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얼마나 잘 통하게 하는지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좁은 길 대신에 뻥 뚫린 넓은 길을 생각하면 돼요. 이 간단한 관점의 전환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왼쪽에 복잡하게 얽힌 디지털 방식이랑 오른쪽에 아주 단순한 아날로그 방식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디지털이 수많은 부품을 써서 낑낑대며 계산하는 동안에 아날로그는 그냥 물리 법칙을 이용해서 훨씬 우아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데이터가 저장된 바로 그 자리에서 계산이 일어난다는 점. 아날로그 AI의 핵심 연산은 이렇게나 간단한 3단계로 끝납니다. 1단계, 전압을 걸어주고 2단계, 옴의 법칙이 곱셈을 해주고 3단계, 키르이호프의 법칙이 덧셈을 해주고 네, 맞아요. 우리가 물리 시간에 배웠던 바로 그 법칙들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데이터를 단 한 발짝도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나 효율적인 거예요. 메모리가 그냥 저장 장치가 아니라 동시에 연산 장치가 되는 거죠. 이걸 바로 컴퓨트 인 메모리, 줄여서 CIM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메모리 안에서 계산하는 기술이죠. 자, 물리학적으로는 정말 아름다운 아이디어죠. 그런데요, 이걸 실제 상용 제품으로 만드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따라 붙거든요. 가장 큰 병목 현상은 바로 이 변환 비용입니다. 일종의 통행료 같은 거죠. 왜냐하면 현대 AI는 전부 디지털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아날로그로 바꿨다가 계산이 끝나면 다시 디지털로 되돌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면 그 문제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맨 왼쪽에 핵심 아날로그 블록만 떼어놓고 보면 효율성이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여기에 변환기 같은 걸 붙여서 칩으로 만들고 이걸 또 전체 시스템으로 확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효율성이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결국 애초의 장점이 거의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것 말고도 현실적인 문제들은 더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써야 할지 아직 확실한 승자도 없고요. 또 정밀도에도 한계가 있고 신호가 불안정해지는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개발자들이 쉽게 쓸 수 있는 아날로그용 쿠다 같은 소프트웨어가 아직 없다는 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아날로그 컴퓨팅이 어떻게 첫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회사들은 생존을 위한 길이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잘 보여줍니다. 미식처럼 아주 야심찬 도전을 했다가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일어서는 곳도 있고요. 신티언트처럼 작은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대성공을 거둔 곳도 있죠. 다들 각자 다른 전략으로 아날로그 AI의 가능성을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날로그 AI는 더 큰 흐름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이나 뉴로모픽 칩처럼요. 이 모든 기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연산을 다시 물리학의 법칙으로 되돌리려 한다는 겁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자연의 원리를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예 그 변환 비용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입력도 아날로그, 출력도 아날로그인 그런 시스템 말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 우리에겐 이미 그런 완벽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바로 인간의 뇌죠. 단 20와트, 낡은 전구 하나 켤 정도의 아주 적은 전력만으로 작동하잖아요. 이것이야말로 물리학 기반 컴퓨팅이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300년 전 그 17세기의 수수께끼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어쩌면 AI 컴퓨팅의 미래를 여는 열쇠 역시 가장 뻔하고 직접적인 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꼭 기억하세요. 가장 빠른 길은 직선이 아니었습니다.